예, 국민의당 최입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재 의원님께서 낙하산 문제 말씀하셔서 같이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공공금융기관 임원들 낙하산 인사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27개 기관에서 255명의 임원 중에 97명이 이제 관피아, 정피아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기업은행과 그 자회사에서 45명 중에 21명, 47%가 낙하산 인사로 판단이 되고요. 그 명단을 보시면은 제가 보니까 이제 기업은행에도 3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권선재 행장님, 제가 기재한 저 3분과 뭐 이사회 등 뭐 기타 회의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예, 이사회 계속 이사님들이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회의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까?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견, 그러니까 금융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시나요? 성우영 이사님께서는 또 경제학 박사시기 때문에 은행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에. 아무튼 이런 저희가 생각에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금융 전문가가 낫습니까? 이런 정치계 인사님들하고 경영하는 게 낫습니까? 이사님들하고는 늘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야의 인사들이 더 낫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은행 경영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 경력 가지신 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장님, 그 다양한 경험은 꼭 사내 이사나 사회 이사 또는 감사가 아니어도 외부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정재 의원님께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지금 내정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어보셨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노조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 혹시 기업은행에는 최고 경영승계 프로그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예. 혹시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진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이라도 마련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내부 승계 프로그램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영 승계 규정을 잘 마련하고 사장 추천위원회 같은 거 정말 독립적으로 만들어내면 저는 낙하산 인사들 오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업은행에서 특히 우리 권 행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동걸 사는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08년 이후로 14개 주채권은행이 184개의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그 내용을 이제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산업은행이 60개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 중에 진행되는 거 빼고 이제 실패가 26개로 43%입니다. 은행 전체로 봤을 때 비슷한 평균치라고는 하지만 시중은행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못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가 이 추가 지원을 하게 된 이후의 자금 회수인데요. 이미 처음 구조조정 시작했을 때 돈 넣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구조조정 하겠다고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돈을 넣었다면 최소한 그것만큼은 회수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 제가 살펴보니까 13조를 산은에서 추가 지원했는데 그중에 4조 31%만 회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개시 시작의 대출까지 포함해서 28조가 넘는 손실을 봤고요. 한진해운은 자구계획을 마련을 했고 그거를 다 이행했다라고 산은이 2015년에 공식적으로 자료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진해운 결국 법정관리 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자구계획 자체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못했고 그런 과정이 무능력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입장을 약간 바꿔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의 저런 부분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구분 없이 이렇게 하는 그에서는 조금 저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예. 예, 최혜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국민의당 최혜비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예. 제가 이 한진해운의 문제는 재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한진해운 이제 창업은 이제 조중훈 전 회장님이 하셨고, 사망을 하시자, 이제, 네 형제가 회사를 다 나누어서 경영을 하면서, 이제 계열 분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2004년에는 형제간 또 재산 분쟁이 일어납니다. 비단, 재벌들의 모습이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조양호 회장님 계시는 대한항공에서는 사내이사 4명 중에 6명 중에 4명이 가족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본인과 이제 자녀인 조연아, 조원태, 그다음에 매형인 이태희 이사까지 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이런 가족 경영의 폐해는 전적으로 지난번 청문회 때 그 최은영 회장의 발언으로 확인을 했죠. 가정주부가 전문성도 없는데 그냥 지분이 상속되니까 경영을 맡았다. 이거 비단 한진그룹뿐만 아니라 현대그룹의 현정훈 회장도 그랬고요.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보면 경쟁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냥 맞습니다. 아무나 가족이란 이유로 그런 폐해로 나타나는 게 결국은 이제 전행적인 경영 행태인데요. 고액 연봉, 그다음에 부실 계열사 지원, 그다음 사익 편취 등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액 연봉을 최은영 회장 같은 경우는 한진해운에서 2013년에 17억, 그다음에 유소홀딩스 12억, 그다음에 우리 조양호 회장님 여기 한진칼에서 2015년에 25억, 대한항공에서 27억, 합쳐서 53억을 받아가셨어요. 근데 경영 성과를 보면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만 보여드렸는데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회사가 적자가 나건 흑자가 나건 상관없이 수십억씩 연봉을 받아가세요. 그 다음 페이지.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문제입니다. 최은영 회장 퇴직하면서 52억 받아갔고, 조양호 회장님 작년에 대한항공에서 주총하면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6년 만일 올해 말에 퇴사하시면 42년간 근무하셨다고 568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여쭤보겠는데, 회장님의 지금 연봉과 이 퇴직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제가 평가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저 혼자만이 받는 게 아니라 이사들이 전부 받는 거기 때문에 아니요, 회장님 기준에 맞춰서 연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사 연봉이 아니라 회장님 연봉만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네. 특히나 문제되는 건 아까 IOC 위원 하셨다고 하셨는데 2014년부터는 그런 외부 활동하면서 경영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대한항공하고 한진칼 분할됐다고 두 회사에서 2번씩 받아가요. 연봉을. 그게 말이 됩니까? 원래는 하나의 회사였는데 분할했어요. 분할했다고 2번씩 받아가는 거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자금대여한 제가 보기에는 부실 계열사 지원인데요. 지금까지 2,800억 나갔습니다. 이거 지원할 때 의사결정에 참여하셨죠? 네.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리고 대한항공 한진해운에 4천억 유상증자 할 때도 이사로 참여하셨죠? 참여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사가 아니셨나요? 아니면은 이사회에 안 나가셨나요?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최은영 회장이 유소홀딩스 만들어서 알짜 자산 빼돌렸는데 원래는 다 한진해운 거였습니다. 본사 건물도 사이버 로지텍 40%도 한진 SM, HJLK 이런 회사들 다 한진해운 거였는데 두 번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다 유소홀딩스로 알짜 재산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빠져나갈 때 회장님도 당연히 한진해운의 이사였고 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셨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사가 이런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연봉은 그렇게 받아가십니까? 한진해운에서는 월급 받은 적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땅콩회항 논란으로 작년에 회사 지분을 하나 다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처분을 했습니다. 사이버 스카이인데요. 원래 한 17억 정도 투자했던 회사를 63억에 대한항공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오른 거는 9년 동안에 연평균 한 85%가 넘는 내부 거래 때문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거하고 똑같은 회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업만 조금 다를 뿐. 유니컨버스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회장님을 비롯해서 자녀들이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은 작년에 10% 지분을 소각시키고 오히려 100%로 만들어 놓고는 이 회사는 왜 처분 안 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도 똑같아요. 대한항공에 의존해서 내부 거래가 70% 이상인 회사입니다. 회사계의 유형인 거고 일감 몰아주기 이렇게 지금 평가액이 149억이에요. 16억 투자한 회사가. 이거 대한항공에 무상으로 증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지만은 경영진들이 적법하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지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대한항공에 다 기부하세요. 원래 대한항공의 일감이었고 대한항공의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지적한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회장님께서 대한항공이 누구 회사인지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회장님, 대한항공은 회장님과 회장님 일가의 회사입니까? 누구의 회사입니까? 저희 주식은 15% 정도밖에 없고 전부 대주주의 전 주주들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회사에서 고액의 연봉과 고액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회사 규정을 바꾸고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 기회용으로 회사 자산을 이렇게 빼돌리고 있는 것, 그거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시정하시길 바라고요. 작년처럼 제가 보기에는 대한항공의 지분을 팔거나 해서 투자 금액을 회수하려고 하지 말고 다 증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 배우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양호 증인께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PT에서 보여드렸던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2,500억 대출을 할 때 결정에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당시에 한진해운의 채권단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때 참석했는지 요구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확인 후에 서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 뒤에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4천억 원 유상증자 할 때에도 채권단의 요구가 혹시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 일이니까 기억하실 것 같은데 먼저 석태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수홀딩스를 분할 합병하는 것이 한진해운의 자구계획이라고 해서 채권단에게 제출한 적 있습니까? 제 기억에 그게 2014년 3월경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예. 네, 그 당시에 저는 이사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사직에 간 것이 3월 말 그런 분할 합병의 결과 뒤에 예. 제가 그러면은 석태수 증인께서는 유수홀딩스를 분할 합병하는 과정에는 전혀 네.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네. 얘기죠. 알겠습니다. 조양호 증인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항공 4천억 원을 한진해운에 유상증자 할 때 혹시 그 유상증자를 조건부로 유수홀딩스 분할 합병을 허용해주겠다. 혹시 이런 내용에 들은 적 있습니까? 제가 가정하지 않아서 네. 없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다른 답변하실 분은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정용석 우리 부행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대한항공 4천억 원을 한진해운에 유상증자 해주는 것과 유스홀딩스를 분할 합병하는 것이 혹시 조건부로 연계돼 있었습니까?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았지만 과거 담당자 말에 의한다면 그런 조건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는 별개의 사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청문회 때 그 분할 합병 과정에서 채권자로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한테 그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분할 합병은 그룹의 선제적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대한항공이 유상증자 참여에 따라서 한진해운의 유동성 등이 이제 도움이 되니까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이게 별개의 사안이라면 4천억 들어오는 거는 그거 들어오는 것으로 의미가 있고 또 채권자로서 분할 합병을 하는 과정에 분할된 회사의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는 거 역시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조건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 유스홀딩스하고 4천억 들어온 거하고 유스홀딩스하고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주주로서 그 결정할 사항이고 아니요. 다만 이후에 채권자로서 지난번에 그거 지금 말실수 네. 또 똑같은 말실수 하시는데 네. 분할 합병할 때 주주로서 참여해서 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회사가 분할이 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담보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주총 과정 전에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고 채권자가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도 그렇게 잘못 주주 얘기하셨다가 채권자로 번복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두 개가 연관되지 않은 별개의 사안이면 예. 당연히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담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회사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고 그런 연대 책임이 없는 분할 조건이라면 이의 제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채권단들이 갖고 있던 담보 자산에 대해서 분할 과정에 그 담보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한다면 아니 잠시만요. 부회장님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채권자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자산이 전체적인 담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할하면 당연히 회사가 쪼개지고 한진해운의 본사 건물이 유스홀딩스로 나가고 주요 자회사 알짜배기 회사들이 유스홀딩스로 나가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한진해운에는 자산이 없어지는 것이고 채권자로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당시 채권단의 판단은 분할되는 유스홀딩스의 자산보다는 대한항공에서 투입하는 4천억과 그 후에 실질적으로다가 투입한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통해서 한진해운의 정상화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대한항공이 유상증자한 그 4천억과는 전혀 무관하죠. 분할합병은.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로서는 4천억 들어온 거는 4천억 들어온 것으로 의미가 있고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자 이의 절차 해야 되는 것은 또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대한항공의 4천억 자금 투입과 지원이 없었다 한다면 지금 9월달이 아니라 그런 말씀하시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산업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국회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 충분히 자료랑 준비하시고 그때 말씀하시고. 자, 최이배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최이배입니다. 오전에 보여드렸던 PT인데요. 성과와 관계없이 고액 연봉을 받는 재벌 그룹사의 이제 오너 일가의 가족들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고,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경영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이 뽑은 기업들은 다 워크아웃이거나 구조조정, 자율협약 이런 거 이제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영진 보수의 상한을 좀 제한하는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계약 이런 협약을 맺을 때 좀 그런 거를 마련해 놓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사회적 비난도 좀 피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다음 보시면은 아까 제가 두 번째 보충 질의 때 좀
논란을 겪었는데 좀 정리를 하려고 다시 보여드립니다. 유스홀딩스가 분할합병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상법의 분할합병 과정에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스홀딩스가 분할합병 계약서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연대 채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래서 상법상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9월 9일 청문회에서 정용석 부위원장께서 산우는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로서 이의제기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가 이제 번복을 하셨고 아까 전에 그 부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의 공시를 보면은 한진해운 및 한진해운 홀딩스에서 뭐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논란이 됐던 게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의 4천억 유상증자 건과 유스홀딩스의 분할합병의 건은 별개의 건이다. 연관이 되지 않았다. 조건부가 아니었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스홀딩스가 분할합병하는 과정에서 최대 채권자였던 산업은행이 제대로 된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스스로의 담보권을 약화시킨 부분은 충분히 법적으로 유법성의 논란이 있고 제 판단에는 배임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드릴 게 이번에 산업은행이 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뭐 감자, 유상증자, 출자 전환한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작년 10월 29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그 지원 방안에 보면 그 유동성 지원 전체를 4.2조 원이라고 이제 해놨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유상증자 2조 원이라고 써놨는데 그 유상증자 금액은 유동성 지원에서 감액 조정한다라고 기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그 4.2조 원 안에 유상증자도 들어간다는 의미로 파악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대 지원 금액은 유상증자 포함해서 4.2억 원이다. 4.2조 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 포함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산은과 수은이 같이 대우조선에 대해서 감자, 유상증자, 출자 전환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사에 의하면 자세한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는 그 금융위의 그 지분이 있죠. 네. 감자 과정에는 이런 부실의 책임에 금융위의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이 감자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같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의 절차 안 된 거는 이후에 좀 그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아까 전에 정은석 부회장님이 하셨는데 공감 때까지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가요? 예, 최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은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